회암사 3열의 이조사 사리가 100여 년 만에 환지본처했습니다.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던 사리로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이후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입니다. 조계사가 종조 도의국사를 비롯해 17조사 스님의 위패를 모시고 처음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불기 2568년 단일계단 식차만한이계 수계살림이 3박 4일 일정을 회양했습니다. 33명의 수계자들은 흔들림 없는 지계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현대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한마음 선언 공생실천과정 40기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한마음 공생실천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회암사 3열의 이조사 사리가 100여 년 만에 환지본처했습니다.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던 사리로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이후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건데요.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입니다. 사리 이윤 고불식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사리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윤됩니다. 가섭불과 정강불, 석가불,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사리를 사리구에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던 건데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여 년 만에 환지본처이며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입니다. 조계종이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암사 3열의 이조사 사리 이윤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의 혼란한 상황에서 본래의 자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방치된 사리가 환지본처에 큰 환희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아픈 과거를 상징하여 왔던 보스턴 미술관 소장 사리가 100여 년 만에 다시 호국의 청정도량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불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큰 환희심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화합과 국군 융창을 위한 의미 있는 상징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 환지 본처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다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재개됐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소장하였던 지신 사리와 사리구의 반환 논의는 2004년부터 문화재 제자리 찾기 등에서 제안에 지속되어 온 현안으로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의 미국 방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협의해서 보스턴 미술관과 소통이 다시 진행됐고 고불식에 이르게 됐습니다. 금강같이 강명을 비추는 사리의 인연 공덕과 불법의 수승함을 찬탄하며 이 자리의 모든 대중들은 3열의 이 조사의 한지 본처를 부처님께 보아보자 합니다. 사리는 원 봉안처인 양주 회암사로 이윤되며 다음 달 19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봉안법회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양일간 환지본처를 기념하여 개최되는 사리이윤 기념식 및 달해제도 조계종과 적극 협력하여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계종은 사리이윤 고불식을 계기로 불교 신앙의 정수인 사리가치 회복과 해외에 소재한 불교 문화유산의 환지 본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사가 종조 도의국사를 비롯해 17조사 스님의 위패를 모시고 처음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주지 담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고구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는 종조 도의국사, 중천조 보조 진울국사,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를 비롯해 12대 종정 법전대종사까지 위패를 모시고 명종과 육법공양, 헌양과 달해, 조사영반, 지화공양, 봉송과 소지순으로 지정됐습니다. 담화스님은 종조를 비롯해 역대 종정 스님 등을 추모하는 달해제를 처음 열었다며 이를 계기로 총본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조이신 도의국사 달해제를 올렸지만 조사 스님 달해제는 조계사에서 처음이라며 지속적인 봉행을 당부했습니다. 조사 스님들 달해제는 조계사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올해 주재 스님께서 이렇게 발상을 하셔가지고 이런 달해제를 올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잘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년이 달해제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불기 2568년 단일계단 식차만한이계 수계살림이 3박 4일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33명의 수계자들은 흔들림 없는 직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수원 복령사에서 조계종 제32회 단일계단 식차만한이계 수계살림에 들어간 33명의 사민이 스님들이 나흘간의 용맹정진을 어제 회항했습니다. 수계살림 전계사 지형 스님이 개첩을 수여하고 식차만한이로 거듭난 수계자들은 삼배를 올리며 참된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식차만한이계는 사민이 스님들이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계로 1995년 범어사에서 첫 수계살림을 시작해 2010년부터는 복령사에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식차만한이계를 수지한 스님들은 앞으로 2년간 정진을 거쳐 구족계를 받으면 조계종 정식 비구니 스님으로 거듭납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수계자들에게 불법은 모두 계를 바탕으로 건립됐다며 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계를 받는 것은 불법이 모두 계를 바탕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는 감각 기능들을 문단속으로 감각적 욕망과 해태와 혼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진상스님은 계율은 모든 공덕의 뿌리로 세간의 안락과 출세간의 해탈도 근원을 찾아 따라가면 결국 계율과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율은 승가의 위력을 보호해 존속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게 이끌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율은 승가의 위력을 보호하여 존속시킬 뿐 아니라 근기가 낮아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 괜히 거드름을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 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게 이끌어줍니다. 스브이도감, 찰중, 일례사, 스브이사, 간병사 스님들이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수계살림 유나 진일 스님에게 죽비를 반환하며 회양식은 마무리됐습니다. 바루를 든 예비 비구니 스님들은 지계를 다짐하며 비구니계 수지로 종단 정식 스님이 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화쟁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하이 화쟁 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하이 화쟁 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은 하이 화쟁 라이트를 교재로 종교 수업을 진행한 종립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의 화쟁 이야기를 주제로 4컷의 사진 또는 동영상의 스토리를 담아 자신이 이해한 화쟁을 표현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화쟁위원회는 지난 18일 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모전과 함께 사회적 의제를 화쟁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불교적, 화쟁적 해법을 논의하는 집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화쟁 사상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교재와 유튜브 제작 및 보급, 교육원 연수교육, 특강 등도 제안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세 번째 불교 소모임이 예술대학에서 창립했습니다.
지난 1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정각원장 재정 스님, 윤재웅 총장, 정다령 예술대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소모임 진선미 창립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돈관 스님은 단과대학 불교 소모임 활성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일반 대학원 상담 코칭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은산 스님을 지도법사로 이수예, 이주원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했습니다. 진선미는 불교 미술 전공의 박수영 학생을 초대 회장으로 예술대 학부생 113명과 대학원생 17명, 총 130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과 신라문화원이 승려 연수교육으로 경주 남산 불교 유적을 답사했습니다. 지난 18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열린 남산 불교답사 연수 프로그램에는 80여 스님이 참가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경주 남산 성보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남산 불교유적 답사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하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남산 불교문화답사는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 가을 2차례 진행되며 불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법과 포교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울주 연등문화축제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는 지난 18일 KTX 울산역 광장에서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태화강 연등축제 봉행위원장 대활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대형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혜원 스님은 모든 근심과 걱정에 답을 주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 성남사 주지 천조 스님,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울주군 이순걸 군수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도 지난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원효사 해청 스님의 사회와 빛골포교원 연성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점등식에는 회장 소은 스님, 고문 동현 스님, 도성 스님, 증심사 중현 스님, 정광고 교장 연일 스님, 김대원 신도회장, 장경덕 광주전남 포교사단장, 이정선 교육감 등이 동참했습니다. 강진 월남사지 3층 석탑을 원형으로 조성한 올해 광주 봉축등은 사방 8m, 높이 15m로 다음 달 15일까지 광주 시민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다음 달 4일 빛고울 연등의 제등 행진, 대동 한마당을, 5일부터는 광주천 일대에서 전통등 전시회, 11일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정읍불교연합회도 봉축 기원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전북 정읍시 연지 아트오랍 광장에서 봉행된 점등식은 송금현 정읍시 부시장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사 장학금 전달, 점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원 스님은 봉축 기원탑 점등이 정읍시를 밝히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부안 내소사가 평생을 선교일치와 대중교화에 앞장섰던 해안대종사 50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추모제에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선운사 주지 경호 스님 등 5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영단 삼배, 입정, 분향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성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한마음 선언 공생실천 과정 40기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한마음 공생실천 과정 현장에 박대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마음 선언, 한마음 과학원이 진행하는 공생 실천 과정은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인 공생 실천 과정은 먼저 나를 찾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변화하고 공감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변해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배우고 서로 공감하고 교관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법사 스님 또 우리 진행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변해갈 겁니다.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해찬 스님은 공생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심한 불자들이 구주 프로그램을 수료해 프로그램의 목적을 체득하길 바랬습니다. 그 발심이 끝까지 잘 꽃피워서 이 봄날처럼 자유로운 우리 삶이 되기를 마음 많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생들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각의 문제에 자신에게 맞는 수행 방법을 찾아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면서 좀 편안해지는 그런 삶을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마음 공부하면서 또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제가 중심이 또 그 상대가 또 중심이 이렇게 되면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셈법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러고 있었네 하는 걸 보면 볼수록 조금 더 나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게 될수록 그래서 나를 비울 수 있는 것이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실천하는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은 현대인들의 난제를 해결하는 생활 속 불교 수행법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다음 달부터 마음 치유와 자녀 심리 이해를 주제로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법보신문 조사 결과 불교 종립대학의 불교학 교수들이 연간 발표하는 논문이 평균 1.4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됐지만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명상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보신문이 돈국대, 중앙승가대, 위덕대, 금강대, 동방문화대학원대, 서울불교대학원대, 능인대학원대 등 종립대학 7곳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평가하는 국내 등재 학술지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교 종립대학의 불교학 교수 59명이 등재 학술지에 연간 발표한 논문은 평균 1.4편이었으며 3년 내내 단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은 교수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논문을 많이 쓴 교수는 중앙승가대 자연스님으로 23편에 고영섭 동국대 교수와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가 각각 15편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법보신문이 2013년 조사한 3년간 1인당 연평균 발표 논문은 0.9편에 불과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연간 1.4편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교학 교수가 10명 감소했으나 동국대, 중앙승가대, 서울불교대학원대, 동방문화대학원대는 연구 실적이 증가했고 위덕대와 금강대는 10여 년 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법보신문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며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강생이 2배 증가한 명상 강의를 조명했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운영위원 일중스님이 운영하는 청년 명상 시즌3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수강생이 40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일중스님은 요즘 청년들은 온 오프라인의 간극이 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위해 명상을 찾는 시기가 온 만큼 쉽고 합리적인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명상에 대한 고민과 열망이 있는 수강생들로 현재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통해 청년 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토요일 7시에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